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8을 보니까 다중회귀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여태까지는 설명 변수가 하나인 그런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자, 이제는 요 설명 변수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이런 모형을 우리는 다중회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yi가 베타0 플러스 베타1 x1i. 자, 첫 번째 설명 변수를 보통 x1i, 두 번째를 x2i. 자, 이런 식으로 k-3번째를 자, xk-1i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회귀 개수가 베타0, 베타1, 베타2에서 베타 k-1까지 총 k개의 우리가 회귀 개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보통 또 책 따라서는 요걸 베타1, 베타2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상관없답니다. 어쨌든 우리는 베타0, 베타1부터 베타 k-1까지 총 k개의 회귀 개수를 이렇게 두는 걸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요 다중회귀 모형을 우리가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 자, 요 y를 이렇게 y1, y2, yn까지 가는 요와 같은 벡터로 보고, 요 행렬 x를 이렇게 두고, 자, 요 베타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두고, 엡실론을 이렇게 우리가 뒀을 때에 요 주어진 식은 이와 같은, 그쵸,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답니다. 즉, 요 놈에다가 요 놈을 곱해서 요걸 더해서 전개를 해버리면 y1, 즉 i 대신에 1을 대입한 것은, 그렇죠, 쭉 이렇게 표시되고, i 대신에 1을 대입한 것을 쭉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i 대신에 n을 대입한 걸 쭉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요와 같은 행렬을 이용한 형태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다 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중회귀 모형에 대한 가정도 우리가 요 1번, 2번, 3번은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에 봤던 가정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오차항 내지는 교란항이라고 불리우는 요 엡실론 i의 평균은 0이다. 그래서 요 엡실론 벡터의 기대치는 0이라고 우리가 둘 수 있고, 그리고 교란항은 모든 xi에 대해서 동분산을 가진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엡실론의 분산 공분산 행렬인 베리언스 엡실론을 우리는 엡실론과 엡실론의 전치의 곱의 기대치로 이해하고, 결국 이것은 시그마 제곱 i, 요 i는 단위 행렬을 나타내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걸 앞에서 확인했죠. 그리고 결국 교란항 엡실론은 평균이 0이고, 자, 분산 공분산 행렬이 시그마 제곱 i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 0, 시그마 제곱 i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요 다중회귀 모형에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설명 변수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하나였죠. 그렇죠? 단순 회귀 모형에서는. 근데 이제 설명 변수가 여러 개 있는 요와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또 뭐가 존재하냐면, 이 설명 변수 요 x 사이에, 자, 여기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설명 변수 중에서 어느 것도 모형 내에 남아있는 다른 설명 변수들이 정확한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요 x1i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설명 변수인 x2i에서 요 xk-1i까지 이런 나머지 다른 x 값들로 요 x를 우리가 나머지 x 값들의 선형 형태로, 그렇죠, 선형 함수로 표시할 수 없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 뜻이. 자, 무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 x 값들은 서로 간에 뭐다? 일종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행렬 x 입장에서는 랭크, 이 위수라고 그러죠. 위수가 바로 행렬 x의 위수가 k다.
우리가 행렬 x의 위수가 k다는 것도 우리가 선행대소학에서 요 열벡터들이, 그치? 이 열벡터 간에 서로 1차 독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열의, 그쵸? 요 벡터의 요렇게 열벡터의 총 개수가 k개죠. 이 k개의 열벡터가 서로 독립일 때는 우리가 선행대소학에서는 행렬 x의 랭크 위수가 우리는 보통 k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겠죠. 자, 어쨌든 이 설명 변수 중에 어느 것도 모형 내에 남아있는 다른 설명 변수, 그러니까 하나의 x라고 하는 변수는 다른 x 변수들의 선형 형태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런 전제가 요 다중회귀 모형에 전제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설명 변수 x 사이에는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y를 우리가 소비 지출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를 자, 소비 지출이라고 보고, 그리고 x1을 소득이라고 우리가 두고, 그리고 x2라고 하는 것을 자, 이 소비자의 재산 내지는 부라고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중회귀 모형을 생각해 보면 yi는 자, 베타0에다가 베타1 x1i, 자, 베타2 x2i, 그리고 자, 엡실론 자, i,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 소비 지출에 대해서 이 소득하고, 요 소득이죠. 소득하고 소비자의 부와 소득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요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경제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우리가 경제 이론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극단적인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약 이 자, 소득은 x1이죠. 소득과 부, x2죠. 소득과 부 사이에 선형관계가, 우리가 선행대수적 관점에 봤을 때에 독립이다라고 하면 선형관계가 그쵸,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독립이 아니면 선형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두 변수 간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소득과 부 사이에 선형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소위 일종의 공선성이 존재한다면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만약에 극단적인 우리가 가정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되면 우리가 이 x2i라고 하는 것을 적당히, 그렇죠, x1i로 요렇게 x2i라고 하는 것을 x1i의 선형 형태로, 그렇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x2i가 2 곱하기 x1i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이 yi라고 하는 것은 베타0, 베타1, x1i에다가 자, 베타2에다가 x2i 자리에 2 곱하기 x1i가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 요건 베타0에다가 베타1 플러스 2 곱하기 베타2에다가 결국 x1i 플러스 엡실론 i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럼 요건 결국은 요것은 이 회귀 계수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요걸 하나의 회귀 계수로 봐버리면 결국 설명 변수가 두 개가 아니고 설명 변수가 하나인, 즉 3변수가 아니고 이게 3변수에서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가정해버리, 그쵸?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빼버리니까, 공선성이 만약에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그쵸? 바꿔버리니까 3변수에서 이게 2변수로 바뀌어버리죠. 그쵸?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부와
이 부하고 소득, 그쵸? 부와, 그쵸? 소득이, 그치? 독립적으로 자, Y에, 그쵸?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선성이 존재하게 되면, 요 소득, 요 소비자의 부가 독립적으로 이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그쵸?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개별적인 추정이 가능하지만은, 선행관계가 가능해버리면 이 소득과 부 사이에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이 부와 소득이 독립적으로 요 Y, 여기서 말하면 소비 지출이죠.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요 설명 변수 X 사이에는 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게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게 되어 버리면 각각의 이 설명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종속 변수 Y에 대한 그쵸 독립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개별적인 추정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에서에 대한 가정이고 똑같고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요 네 번째 가정이 더 추가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우리가 정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 소득과 부 사이에 만약에 선행관계가 존재해버린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죠? 선행해버리면 결국 이 설명변수 여기서 요 X 이 설명변수 요 X1i하고 설명변수 X2i가 결국 요 두 놈이 같은 정보를 가지는 셈이 되어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이제 우리가 세어럼 39의 다중회귀 모형의 최소 자성 추정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에서는 일반적인 대수적 방법으로도 우리가 회귀 개수를 추정해 봤고 할 수 있었지만은 다중회귀 모형에서 여러분 보통 가지고 계신 계량경작 책에 소개되어 있는 대수적 방법으로 요 최소 자성 추정량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다중회귀 모형부터는 우리가 행렬로 접근하자라고 얘기했고, 자, 요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3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베타 해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회귀 개수를 나타내는 벡터죠. 요 베타 해시라고 하는 것은 XTX 인버스에다가 XTY를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것은 우리가 세어럼 31에서 했죠. 세어럼 31. 자, 요 내용은 세어럼 31에서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이고, 그리고 요 베타 해서의 기대치는 베타가 되어져서 요 베타 해시라고 하는 것은 불편 추정량이라는 사실도 거기서 확인했죠. 그리고 결국 이 베타 해는 우리가 분류가 되어진다라고도 우리가 증명을 했죠. 요것은 예제 46번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도 다 했던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베타 해의 분산 공분산 행렬, 즉 베어리언스 베타 해시라는 것은 XTX의 여객렬에다가 시그마 제곱을 곱한 값이라고 우리가 계산한다겠죠. 요것은 우리가 세어럼 33에서 요거 역시도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랍니다. 자, 그리고 세어럼 34